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출발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또 11월 시장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꿀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또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나누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육회상쾌님 잘 오셨고요. 오렌지님의 이름도 보여요. 남극곰님도 잘 오셨습니다. 살려님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고 앞서 1부에서 진행이 됐던 이벤트 저희 내일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쇼팽의 밤이라는 피아노 연주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고요. 그 연주회 티켓 드리는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티켓 팍팍 쏘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월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제 11월 시장 시작이 되는데 11월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지 좀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일단 오늘의 강의는 주제가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입니다.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트 흐름이 조금 더 강하다. 지금은?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이 장세가 10월 지금 이제 하순 이제 곧 11월이지만 네. 현재 장세가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도 역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게 좀 이렇게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장세인데 이게 다 그 각 시장마다 또 각 국가마다 그리고 각 국가 안에서도 또 이제 종목들마다 워낙 그 좀 차별적이고 변칙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투자자 우리나라 또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막 수익을 보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또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미국도 계속 그러죠. 지금 뭐 다우는 뭐 그냥 매일 또 강하게 10월 달 내내 좀 올랐고요. 네. 반면에 또 이제 나스닥이나 S&P랑 이런 시장 간에도 상당히 격차가 서로 디커플링이 좀 심하고 또 같은 미국 시장 안에서도 뭐 9월 달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테슬라를 상당히 강하게 바치고 900달러 그 현재 300달러대 반면에 또 테슬라 외에 또 다양한 섹터 종목들은 계속 줄줄줄 신저가를 주는 한편 또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이제 줄줄줄 빠져서 이제 저점에 상당히 또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자 이제 테슬라는 또 줄줄 빼는 그런 식의 또 디커플링이 있는가 하면 한국 시장 안에서도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지수는 그래도 꽤 꿋꿋하게 받쳤죠. 삼성전자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필두로 해갖고 시가총액 최상위주들로 매일 또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반면에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주로 그 외에 또 이제 대중주 같은 IT 안에서도 상당히 좀 대중적인 성격의 그런 종목들은 주로 좀 급락이 나오거나 오르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의 디커플링을 줬었고요. 네. 반면에 목요일부터는 그래도 대중주들도 올려주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금요일 날과 또 오늘 이런 날들은 또 그 굉장히 또 전반적인 종목들보다는 특정 부류의 특정 종목만 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게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FOMC나 뭐 금리 등등 해갖고 다양한 이벤트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나 뭐에 맞춰야 되나 그런데 사실 이럴 때는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뭐 기업의 이제 실적과 또 밸류에이션 또 수급적인 면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갑자기 많이 보면 볼수록 뭔가 신뢰도가 높아지고 어떤 판단이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국면의 시장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또 국면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들을 너무 다양한 관점으로 이걸 종목들과 또 시장을 바라보면은 사실 아무 답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차트가 좋다, 수급이 좋다 해가지고 또 살라고 하면 또 여전히 찜찜한 게 굉장히 또 많거든요. 시장에 있어서도 한번 사볼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막 이제 시장 상황들, 미국이나 한국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보면은 네. 도저히 또 사고 싶지가 않은 또 그런 면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는 오히려 차트에는 사실 많은 것들이 다 녹아 있죠. 여러 가지 밸류적인 가치, 시장의 어떤 이벤트들, 그리고 또 시장에 있어서 또 이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이제 강하게 좀 올리겠다 한다면은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 사는 수급도 차트에는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또 이제 또 파는 수급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접목되어 있는 게 또 차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심플하게 차트만 보고 차트에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갑자기 내준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매도, 차트에 있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반전적인 어떤 단 2, 3일 짧은 관점이더라도 긍정적인 요인이 딱 이제 또 발생한다 하면은 그걸 또 매수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태도가 훨씬 뭔가 이 시장 국면에서 그 변동성을 활용하고 이익을 낼 수가 있지 너무 잡다구리하게 다양한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리고 머릿속만 혼돈스러워지지 아무 결론을 낼 수 없다 하는 그런 면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단기적인 대응 전략일까요? 물론 지금 보면 단기라고 봐야겠죠. 사실 중기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95%, 97% 이상의 종목들은 초낙폭과대 상태 그렇게 되겠죠. 그렇긴 네, 하죠. 그 낙폭과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유일한 메리트이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좋은 건 낙폭과대 하나이고 나쁜 거는 산더미처럼 많지만 어떤 시점에는 낙폭과대가 나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점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또 차트만 놓고선 심플하게 또 시장을 대응하고 또 시장을 활용하는 그 방법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니 10월 한 달 동안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버텨준 것 같은데 내 계좌는 도대체 왜 그대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대응하기가 꽤 까다로웠던 시장인데요. 앞으로도 올 연말도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서 지금 차트를 좀 해석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차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피 어떤가요? 네, 코스피 지금 차트 되겠는데요. 코스피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 뭔가 조금 둔탁하고 답답한 느낌들은 있어도 천천히 그래도 중심값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구조들인데 이것도 참 양면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 보면은 계속 3일씩 지금 묶여가는 그런 지금 양상들인데요. 지난주 국면에서도 한 3거래일 정도 한번 살짝 좀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3일 동안 또 가두고 3일 동안 가두고 이런 양상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강하게 또 반전되는 시점들도 요러고 꼭 며칠씩 막히죠. 막 4일을 막히고 3일을 막히고 3일을 막히고 요런 양상들을 보이다가 또 반전이 나오는 그런 양상도 있지만 한 7월 달 초 요런 시점 또 보면은 거기도 반등이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반등이 나올 때도 7월 달 초순, 중순, 하순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한 단계 조금 올라오면은 한 이틀 정도 또 막히고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 막 여기는 한 6일 정도도 막히고 이런 식으로 막히고 반등이 한 5번 정도 그렇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7월달, 8월달 인플레 관련주라든지 등등 또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또 그때 방산이나 이런 쪽들이었죠. 그런 것들은 또 추세가 나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현재 이제 이번 주 FOMC를 지금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즉시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강하게 꼭 나타난다 하는 것보다도 이 패턴과 기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 패턴과 기조에 있어서는 이번 FOMC 그리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 그 과정까지 장세를 그래도 견조하게 그래도 가져가겠다. 큰 기복이 없이 가져가겠다 한다면은
마찬가지 7월 달이나 8월 달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심값을 살짝 올린 기조에서 거기서 장중에 뭐 시가권에 확 한번 뭐 내린다. 아니면 뭐 종가권에 다시 올린다. 이런 식으로도 그 하나의 밴드 단위마다 거기서 이탈은 하지 말아야지. 예. 이전 지금 7월 달, 8월 달 국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이탈이 돼 버리면은 여기는 또 뭐예요? 예, 여기는 또 이제 벼랑이 나타나 버리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뭐 이번 FOMC 관련해서도 사실 FOMC 관련해서도 이걸 뭐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FOMC에서 그래도 상당히 유화적인 어떤 얘기들을 해줄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유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벌써 그래도 지난주 이번 주 넘어오면서 또 반등세가 상당히 또 나온 게 또 미국장이기 때문에 그게 막상 이제 유화적인 어떤 멘트가 나온다 하면은 거기가 또 반락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FOMC에서 그다지 뭐 유화적인 멘트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기조, 오히려 중간 선거까지는 시장을 강하게 가져가겠다 한다면은 나스닥이나 또 미국 뭐 S&P 이런 것들도 뭐 무너지는 양상보다는 반등하는 양상들을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딱 어떤 이벤트나 어떤 내용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FOMC가 어떤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이게 좋은 거고 이렇게 나오면 나쁜 거고 그런 식의 분석보다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현재 코스피 일간 차트로 본다면은 시장 기조를 그래도 차곡차곡 하나씩 좀 이제 반등 기조를 좀 더 이어가겠다 한다면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라인대에서 이탈이 나오면 또 안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차트를 갖고선 그냥 심플하게 또 생각하는 게 훨씬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코스닥 되겠습니다. 비슷한 듯해도 또 다른 게 이제 코스닥이 되겠죠. 맞아요. 예, 코스닥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모양새는 상당히 비슷한데 또 여기는 6거래일의 이 시점들을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살짝이지만 한 단계 또 올려놓고선 3일 묶었던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6거래일 내내 하나의 또 밴드권에 가만히 묶어놓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 긍정적인 시각 오히려 11월 지금 첫째 주 구간 여기서 시장이 빠지기보다는 강세 기조를 더 유지한다 했을 때는 사실 코스닥이 훨씬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모양새이죠. 현재 보면 코스피는 계속 3일 이런 식으로 힘을 분산해 나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반면에 코스닥이는 그냥 오르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코스닥이 이제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상위권 차트들이 그냥 빠지기만 했을 뿐 빠진 다음에 거기서 왔다 갔다 빈둥대고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장세 흐름이 그래도 좀 더 중간 선거나 이런 시점까지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이어간다 했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탄력을 단 하루 이틀씩 반등을 도달하더라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다 하는 그런 뭐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네. 미국장은 어떤가요? 미국이요? 미국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좌우 대칭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예, 요 날짜 여기가 그날 이슈가 있었던 날인데 CPI였죠. 예, CPI가 상당히 좀 나쁘게 나와서 거의 순식간에 한 3% 폭락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5%를 오히려 들어올렸던 고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좌우가 그래도 거의 뭐 대칭되는 그런 상태로 날수와 그리고 패턴들을 이렇게 좀 맞춰놓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양상들인데 이 날짜와 패턴에 해당하는 그 시점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략 D 플러스 한 3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침 또 이제 뭐 FOMC 그 시점들이 되겠는데 거기까지 요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러려면은 현재의 중심값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빈둥거리는 양상이 월화수 좀 나와야겠죠. 이 양상이 만들어진다면은 오히려 뭘 기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양상들 7월 달과 8월 달 양상처럼 나스닥에 있어서 그 중간 선거 그리고 중간 선거 뭐 다음 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꾸역꾸역 반등세를 상당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대략 지수폭으로 봤을 때는 12,3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갖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여기서 어그러져 버리면은 이번 주 또 다음 주 양상들 속에서 여기서 먼저 올려쳐도 이게 어그러져 버리고요. 그러면 여기 이 구름대에서 오히려 맞고 떨어지는 고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또 좌우 대칭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좀 밀리기 시작하면 다우 쪽이랑 달리
나스닥이나 S&P는 지금 반등폭이 상당히 좀 얕기 때문에 종목들이 신저가를 또 이탈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에 있어서는 딱 요걸 좀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우 대칭의 날짜 한 3일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있어갖고 이렇게 날수도 정확하게 맞춰주느냐, 날수뿐만 아니고 마지막 요 매듭 짓는 구간들을 현재 요 지수대 라인, 금요일 날 장중에 봉이 뜬 라인에서 한 3거래일 정도를 딱 맞춰주느냐, 이러면은 오히려 10월 달 중순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먼저 지수 차트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이 반등 쪽으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좀 버텨주면서 힘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지금 힘을 잘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장이 시작됐을 때는 조금 더 탄력이 강할 것으로 지금 차트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차트가 좌우 대칭을 만들어주고 좀 버텨나가는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차트를 살펴보면서 그 섹터별로 또 앞으로 전망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워낙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종목 하나씩 좀 차트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섹터 종목들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우리나라의 또 섹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특성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부터 보면은 알파벳이 구글이 지난주 이제 뭐 실적 발표, 실적 쇼크해갖고 개파락이 또 나왔다가 금요일 날은 상당히 또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이게 난이도가 높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난이도가 미국 시장 투자자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알파벳이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작년도 연말부터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그 9월 달과 10월 달의 양상들, 9월 달과 10월 달의 양상들 보면은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야, 이 구글이가 이제 쌍바닥을 치고 돌아 나가는 모양인가 보다 하고선 느낀 게 지난주 한 여기 수요일 정도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하루 이틀 3일 양봉을 이렇게 주는 걸 보면은 미국의 투자자들도 저점을 깨고선 굉장히 이제 이게 약했던 시세 흐름들이 나름 쌍바닥 비슷한 자리에서 3거래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3거래일을 이제 연속 양봉을 주니까 많이 샀겠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좀 이렇게 좀 대형주 그리고 대표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날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딱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이제 개파락을 강하게 주면서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요양상들을 주죠. 이러면은 당연히 요거를 이제 그 전주에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뭐 미국의 투자자 또 우리의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뭘 해요? 손절을 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엊그제 샀는데 신저가를 새롭게 고 또 빠지니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 또 단기적으로도 오를 일은 없겠다 생각하고선 손절을 칩니다. 손절을 치고 나면 얄밉게도 이제 또 슬쩍 이렇게 이제 또 반등을 주는 요양상들인데, 이렇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은 오늘이 아니죠. 이제 금요일자로 봤을 때 지금 장전이니까 요 차트에서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 요 차트에서는 분석을 안 하고 구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요? 예, 답을 주지 않는, 네. 예, 여기선 뭐 답을 내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오만이죠. 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단계들. 그리고 여기선 그냥 변동성으로 오로지 속이겠다 뿐이 없잖아요.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거는 예,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오기 직전에는 대중들을 쌍바닥인 척 유인해서 사게 이제 속인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적 쇼크로 이제 신저가가 나와서 엎어뜨리는 이틀의 양상들에 있어서는 역시 손절을 치게 속인다. 다음 날은 또 이제 양봉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차트에서는 이걸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한 2거래일, 3거래일 요 정도 지나면은 이게 오히려 강하게 어떤 오르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다시 신저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는 시그널인지, 이게 뭐 한 2주, 3주 막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또 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는 그냥 가만히 구경, 예, 어떤 판단, 내가 그동안 1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진 그 구글을 저가 이제 낙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고 사려는 투자자이다 했을 때도 일단은 가만히 2, 3일 동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물린 투자자인데 이걸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도 이런 시점에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 예, 또 그런 시점들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 이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시가총액 2위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인데 이것도 여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지난주 이제 여기 지난주 시점들 이전에도 차트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차트들. 그 9월달 월중 흐름에서 이제 신저가를 찍었다가 갭상승을 주고선 3일 동안 이렇게 또 반등을 줬다가 그러고는 이제 이 구글보다 더 어려운 차트죠. 이건 더 난이도가 있는 차트. 신저가를 깨고선 3거래일을 이제 폭락을 줬다가 그러고는 이제 급반등을 주고선 이제 돌려치고선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3거래일을 올려쳐서 삼중바닥 비슷한 모양새를 딱 주고는 급락이죠. 급락이요. 급락 이후의 상황들도 지난주 이제 수목금이 굉장히 난이도 있고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요. 그냥 오로지 그 글로벌 투자자들과 미국의 투자자들을 이 뭐랄까 이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뭔가 추격 매수와 손절만을 반복해갖고 어떤 골탕 먹이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지난주 그 실적 발표 직후에도 보면 시간 외에 구글과 같은 날이었죠. 예. 구글은 굉장히 또 많이 빠진 반면 8%대 이 정도 빠진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 4% 이런 식으로 별로 안 빠졌었는데 막상 본장에서는 또 한 8%대 이상으로 크게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지금 나쁘게 작용하는구나. 본격적으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신호인가 보다 하고선 이제 막 투매라고선 던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음날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 하고 이제 반등을 주는 이런 시그널들인데 이런 양상들은 그야말로 어떤 투자에 있어가지고 딱 지금 이걸 사고 싶었던 투자자 낙폭과대로 또 아니면 손절을 칠까 하는 또 이제 투자자 있어서도 이런 국면에서는 너무 미리 어떤 답을 내서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2, 3일 정도 조금 지켜보고선 2, 3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한 4, 5일 정도 지켜보고선 판단하는 게 훨씬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은 주로 비비 꼬는 모양들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양상들이고요. 이제 테슬라의 또 일간 차트 보겠는데요. 테슬라의 일간 차트를 보면 영락 없는 쌍바닥이죠. 그렇죠? 그렇죠. 9월달 여기 한 중순 이후에 또 이제 줄줄줄 빠졌다가 현재 시점은 영락 없는 쌍바닥인데 영락 없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앞선 이제 또 대표주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미국이 비비 꼬는 국면이기 때문에 쌍바닥이라고 쌍바닥이면 사야지 하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양상들보다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 테슬라에 있어서도 이게 쌍바닥인 척 유인을 했다가 저 친구들처럼 또 돌연 어떤 이슈들을 갖고선 신저가를 이제 급락을 주는 양상을 주인지 거꾸로 이제 막 신저가 급락을 주면 앞선 종목들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무조건 일단 또 받아줘야죠. 이게 완전 비상식적인 영역인데 네네. 평소 같으면은 이제 중장기 급락 이후에 쌍바닥 친다 하면은 일단 그걸 확인하고 쌍바닥의 두 번째 저점에서 사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하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가 의외로 또 위험한 타이밍이 되는 거고 평소 같으면은 신저가를 깨는 개파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면은 거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돌파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던져야 되는데 거기가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가 되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점이죠. 난이도가 있는 시점에는 또 그런 조금 이제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차트 이제 모양이 좀 다른데요. 얘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네.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각 섹터 종목별로 차트의 분위기와 또 시장 느낌은 완전히 다른 뭐 같은 뭐 그냥 지수만 놓고 봐도 다우를 보면은 이건 뭐 거의 뭐 바닥이 뭐냐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바닥은 치고 돌아 나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뭐 다우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한 10%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가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니까 네. 반면에 S&P나 또 나스닥이는 아직도 뭐 그냥 빠진 폭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상당히 좀 미미한 그런 양상들이 돼 있는데 역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요 뭐 전통주가 되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또 전통주인 코카콜라 버핏이 사랑한다는 여기를 보면은
뭐 지금 8월달, 9월달 빠졌던 폭의 거의 한 60% 지금 반등해 있는 현재 이런 지금 시점들이죠. 그렇죠? 60%나 지금 반등해 있는 이런 시점들인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또 해석을 네. 이게 강하다고 또 무조건 좋게 보면 또 안 돼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강하니까 얘가 대장주고 얘가 좋은 종목이고 시장이 안정되는 기조가 나오면은 얘가 뚫고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되고 시장이 안정되고 좋을 것 같으면은 현재 시점에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 거죠. 아, 예, 낙폭 속에서 네, 반등폭이 굉장히 미진했던. 예,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장세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뭐랄까요? 좀 우격다짐식 그런 양상들도 많은 게 사실 코카콜라도 지금 보면은 불과 이게 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거래수를 6거래일 네. 전만 해도 요걸 딱 지우고 요날 기준으로 예를 들어 차트를 본다면은 그냥 심각한만 남아있는 차트죠. 주가가 한 달 거의 반 가까이 계속 빠지다가 급반등 줬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비슷한 모양 주다가 이틀 음봉 연속으로 주니까 예, 이제 신저가 또 뚫을까 아니면 그래도 뭐 신저가는 안 뚫을까 이런 양상인데 수급을 팍 틀어버리니까 6거래일 동안 그냥 확 그냥 예, 틀어서 말아 올려버리니까 지금은 저점에 대한 부분보다 미국의 투자자들도 코카콜라가 신고가를 이제 넘길까 안 넘길까 이런 걸 지금 막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지금 거꾸로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시장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조금 빠르게 볼까요? 벌써 10시 반이에요, 운용님. 10시 반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또 월마트 이제 봐야죠. 네, 월마트 보면 예, 뭐 코카콜라랑 같은 성격이니까 예, 여기서는 딱 특징적으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갭이 나왔던 영역들 개파라기 위해 수직 폭락 나온 게 5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145달러 그 정도 되겠는데 그 145달러가 결국은 또 저항선,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도 이렇게 먼저 그래도 한 꾸역꾸역 하고선 저점 대비 올라온 종목들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좀 보고요. 바이오도 강하네요. 네, 존슨앤존슨도 이게 불과 그 며칠입니다. 며칠 6거래일 그리고 이걸로 치면 뭐 10월 초 거기까지만 해도 심란함만 가득한 시점들이었는데 한번 쓱 조금 반등 주고 며칠 툭 하고 올려치니까 지금은 존슨앤존슨도 그렇죠. 정고점과 이제 최고가를 연말 연초에 넘어갈까 그런 지금 뭐 관심이 더 몰리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렇고요. 다음 화이자나 이런 것들도 뭐 계속 빠졌었죠. 지금 뭐 작년도 연말 이후에 보면은 계속 좀 대세적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 속에서 좀 여타 종목보다는 좀 먼저 그래도 반등해 나가기 시작은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현재 보면 역시 미국의 좀 대표주들 중에서 이렇게 또 신고가를 막 지금 뭐 다 뚫고 넘어가고 있는 또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지금 9월달 조정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8월달, 9월달 조정 비슷하게 나오다가 10월달 월 중에 장세가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최근 기조에서 쑥 올려치니까 뭐 신고가 또 뚫고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뭐 머크나 또 일리아릴리 이런 종목들이고요. 주로 바이오에서 신고가 새로운 이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아직은 그래도 다우존스가 그래도 강하다고는 해도 저쪽 뭐 이 소비주나 전통주 이런 쪽들은 신고가보다는 빠진 폭에 그래도 한 60%, 70%그 정도 반등이 많은데 요즘 바이오 라인에서 이렇게 좀 신고가 나오는 초대형주들이 상당히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굉장히 이제 좀 그 진부한 종목이죠. 과거에 그 뭐 코로나 치료제 2020년에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대중들에게 굉장히 잊혀진 종목이 됐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또 신고가를 뚫고선 지금 막 폭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요거는 코로나 치료제 그런 것들보다는 뭐 T세포 치료제, 이런 뭐 세포 치료제나 이런 여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또 이제 뭐 실적도 나오고 그쪽에 있어서 또 이제 경쟁력도 상당히 좀 인정받고 그런 가운데서 또 신고가를 뚫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 또. 그럼 이렇게 있고요.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조금 주의해야 할까요? 이거요? 글쎄요, 이게 또 너무 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아직 미국에 있어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신고가를 돌파 나오는 종목들은 없는데 이건 약간
코카콜라나 이런 또 월마트 소비주랑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미 연중 상반기 중에 이제 고점부 거기서는 아직 거길 도달하지 못하고 반등만 나오는 단계인데 네. 얘네들은 그걸 다 봄과 여름에 저 봄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 만들어 있는 고점들을 다 뚫고 넘어가는 단계니까 네네. 일종의 좀 대세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게 뭐 이게 올랐기 때문에 또 빠진다 그러기도 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그렇구나. 게 미국의 네. 또 바이오주들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예, 다음 이제 종목들 보면은 요 아마존닷컴, 네. 아마존닷컴도 이제 실적 쇼크 그걸로 이제 좀 개파락이 나오고 빠진 게 이제 금요일 날 되겠는데 또 이쪽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죠. 같은 또 미국 시장 안에서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이 전통주 중에서 캐터필러, 뭐 이 또 건설기계, 굴착 이런 캐터필러는 상당히 네. 좀 강합니다. 아주 예. 강하네요. 아직 연중 최고가를 뚫지는 않았지만 네. 상당히 좀 강한 느낌의 그런 장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도 좀 영향을 많이 받기는 받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바이오가 많이 좀 강하죠.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 보면은 바이오 강한 것들이 미국이 이제 바이오가 가장 좀 강한 그런 양상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표주들 잘 가고 상당히 있죠. 꾸역꾸역 네. 또 잘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또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이런 건설, 굴착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강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초낙폭과대 상태에 있던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또 현대건설기계 네네. 그런 것들도 꾸역꾸역 조금씩 좀 반등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런 좀 특징이 있는 지금 시점들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또 종목 보면은 네. 또 블랙록. 금융주도 네. 상당히 좀 상반된 양상들인데 운용력이 그 블랙록과 이제 CT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블랙록이 꾸역꾸역 그래도 최근은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 이제 10월달 하순 지난주 흐름들 있어가지고는 그래도 연속적인 양봉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양상들인데 블랙록만 보면은 올 가을 중에 미국이 뭐 금융위기나 금융쇼크 이런 쪽으로는 또 안 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네. 반면에 또 CT, 크레디트 스위스, CS 같은 경우에는 한참 요 얘기가 많았던 이제 완전히 10월 달 다른데요. 초에는 네. 먼저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느낌을 주더니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이제 또 신저가막 이제 또 급락, 하락 여기가 뭐 한 6조 원대 이상 또 분기 손실 났다 뭐 등등 나와가지고 그런 양상들 또 크레디트 스위스를 보면은 또 여전히 이런 또 이게 또 모기지나 이런 종목별로도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시장별로도 미국이 완전 서로 그냥 다르고 다우 네네. S&P 나스닥이 다르고 또 섹터별로도 다른데 같은 섹터 안에 종목들끼리도 그 다른 게 조금 요게 비슷비슷하면서 뭐 6대4, 7대3으로 다른 게 아니고 완전 상반되게 완전 그냥 다 정반대로,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난이도.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애플입니다. 예, 네. 애플은 그래도 애플도 사실 이게 애플은 어디서 난이도가 높냐 이렇게 보면은 네. 금요일 날 과정 속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죠. 애플이가 이제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네. 그 실적은 그래도 고만고만한데 이게 이 매출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그 시간외에서 거의 한 마이너스 4%이라고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금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금요일 날 또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할 때 되니까 오히려 플러스 출발하면서 이게 또 거의 한 7, 8% 급등이 나왔다고요. 이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 자체를 막 순간적으로 막 바꿨다가 뒤바꿨다 이런 양상들이 나오니까 차트도 굉장히 좀 그렇고요. 그 또 삼성전자와의 어떻든 연관성 보면 뭐 애플과 TSMC인데 애플을 보면은 또 좋은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TSMC를 보면은 현재 단연 지금 뭐 넘버 원이라고 볼 수 있는 TSMC가 지금 신저가에서 잘 벗어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반등 나오려고 하면 계속 좀 갇히고 이런 양상들. 그럼 삼성전자를 보이는 데 있어서도 애플을 보면은 뭔가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TSMC를 보면은 너 1등도 저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가능할까 그런 느낌들도 주고 그런 좀 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죠. 예. 드디어 이제 국내 시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 너무 늦게 넘어왔는데 10시 38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미국 시장 이제 차트만 전체적으로 봐도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또 시장별로 워낙에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종목별로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는 어느 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또 국내에서도 연결돼서 같이 올라가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시장, 국내 종목들은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또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은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은 게 또 독일 독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먹으려면 삼성전자도 그냥 계속 신저가 깨고 신저가 깨고 신저가 깨고 이런 양상들 거기에선 그래도 먹을 게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선 뭐 6월 달에도 그랬고 뭐 연초 1월 달에도 그랬고 신저가를 깨고 계속 빠지는 양상 거기서 요쯤 되면은 이제 반등 나오겠구나. 지금 8월 달 9월 달도 여기 52,000원권 살짝 깨지는 51,800원이었죠.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거기서 사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는데 반면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모양 갖추고 반등 나오는 듯, 요 7월 달 초에도 3중 바닥에 나오고 3중 바닥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을 주는 자리는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사실 또 빠지는 자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3중 바닥 비슷하게 해갖고 3중 바닥을 확인하는 상승까지 줬다가 또 엎었다 이렇게 이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버리면 또 뭐예요? 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또 대세 하락장이 좀 이 수익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 이렇게 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오르는 종목,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계속 뭐 1%, 3% 뭐 시기라도 계속 오르는 종목은 심리적으로 사기가 좋다고요. 그렇죠? 늘 내가 지금 뭐 한 보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달, 2달 동안 지켜봤는데 저 종목은 계속 올라와. 그럼 이게 물건이면은 이게 사실 뭐 한 달 동안에 20%가 올랐으면은 사기가 어렵지만 물건 살 때는 20% 지난달 10,000원이었던 걸 12,000원에 팔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10,000원이었던 걸 8,000원에 사지. 그쵸. 근데 주식은 또 반대로 지난달에 10,000원이었던 게 그래도 한 보름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12,000원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안심이 좀 되고. 사고 또 사기가 좋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맨날 빠지면 거의 막 보름 막 한 달 동안에 날마다 신저가를 갱신하면은 사람 심리가 못 사요. 그렇죠? 왠지 또 빠질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못 사는데 근데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딱 그런 자리들이니까 이게 또 현재 또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월간 차트 보면 알쏭달쏭하죠. 월간으로는 아직 좀 많이 꺾여 있기는 하네요.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반등 그래도 월봉 이번 달 10월 달 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알쏭달쏭한 상황이 이쪽 이제 MACD 오실레이터나 RSI 이제 보조 지표들을 보면은 제법 녹록해져 있다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거의 그래도 작년 한 여름부터 13개월, 14개월째 계속 이게 이제 음의 막대를 보이다가 막대도 이제 굉장히 깊게 그만큼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물들이 많이 이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그래도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이게 음의 막대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RSI 값도 이 시그널선 밑으로 계속 파고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 시그널 크로싱 될까 말까 이런 양상들이니까 보조 지표만 보면은 얼추 그래도 7, 80% 이상 긍정적이고 뭔가 좀 그래도 계속 매물을 끌어내갖고 조금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 보인다. 그런 느낌도 있는가 하면 또 이게 또 이 봉차트에 가서 보면은 조금 좀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전 2018년에서 19년 넘어올 때도 여기서 좀 모자란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요 라인 때 이왕 조정을 1년 반 이상 줬으면은 라인 때 치고선 돌아가 있는데 18, 19년에도 좀 어중간한 위치에서 돌린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게
이왕 지금 거의 21년 1월 달부로 해갖고 지금 2년을 꽉 채워서 1년 10개월째 지금 조정을 준다면은 당연히 여기를 쳐주는 게 맞습니다. 쳐주는 게 맞는데 이전 요걸 보면은 어눌한 자리에 조금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다 사거든요. 여기 나오면 어지간히 그래도 10년, 20년 주식 투자한 일반 투자자건 어지간한 그래도 기관 투자자건 여기 일단 무조건 상인 자리니까 그거보다 모자른.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어중간한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에서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들, 네. 지수 차트 그리고 종목들 차트에 있어서 어떤 게 이탈되면 안 되고 어떤 라인이 깨지면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라인대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빨리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맨날 빠지고 아니면 밑에서 그냥 별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긍정의 시그널이다. 단기적으로 그래도 한 15% 20% 정도는 쉽게 튕겨서 반등을 먹을 수 있겠다면 잽싸게 먹어야지. 그것도 돌아나가는 걸 하루 이틀 3일 보면은 네. 이미 또 먹을 게 없어지는 자리가 되니까 어렵네요. 난이도 있죠. 네, 그게 그 타이밍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네. 확실히 우리 시장 난이도 네. 있는데 그게 미국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2차 전지, 2차 네. 전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쭉쭉 잘 가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2차 전지 안에서의 종목들이 또 서로 완전 또 차별하죠. 지금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또 지난주부터는 삼성 SDI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하고 차트의 위치들도 연중 대비로 비교적 높은 데까지 와 있는 반면에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대표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또 많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양극화를 주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어서는 현재 보면은 상장하고 그 직후 이제 만들었던 가격대들 그때가 거의 한 58만 원, 55만 원권 이런 양상들이었는데 그 근접한 양상들까지 또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불과 지난달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 등락의 밴드에서 상당히 아래쪽이 느껴지는 게 고인데 지난달에 이제 한 3거래일 또 올려치고 이번 달에 또 한 3거래일 올려치고 그러니까 또 쓱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보면 이제 결국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이제 LG 화학 지분 그리고 LG 쪽 지분 해갖고 시중 유동 물량이 한 15%도 안 되는 그런 상태들 속에서 연기금이 어떻든 총대를 메고 상장 이후에도 계속 지분율을 좀 높여나가는 6%, 7% 이런 식으로 그럼 시중에 물량을 다 이제 또 뭐랄까요 이렇게 다 잠식을 해서 주가를 맘대로 이렇게 또 조정하겠다 그런 그게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포인트.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무기는 역시 네. 수급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최대의 난점은 역시 너무 높은 시가총액. 맞아요. 거의 120조대. 네.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또 이 부분인데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상충하는 부분들인데 그 추이 또 결국 연기금의 힘이 계속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냐 그게 또 어떤 하나의 또 어떤 상황들이 오면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워낙 또 클 수 있는 LG 솔루션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월봉 차트 거의 고가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게 평소 같으면 이렇게 이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또 타진하고 강한 양상들이 긍정의 신호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좀 부정의 신호로 보여요. 지금 시장 국면에서는 오히려 먼저 치고 올라오고 먼저 강하다 그렇네요. 하는 네.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또 기간 조정이 내지는 또 가격 조정 이런 또 위협감을 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좋게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삼바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 단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는 요즘은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하이닉스는 이것도 미국의 대표주들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이도 있게 속였죠. 지금 보면 불과 지난주
한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를 바치는 그런 국면들, 다른 대중주들은 그냥 줄줄줄 오히려 급락이 나와도 얘네들을 갖고 바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딱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딱 이제 바닥 차트, 네. 삼중 바닥 차트. 그래서 대중 투자자들을 딱 이제 야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밀고 가겠구나 하고선 현혹시키고는 바로 또 이제 그냥 이거를 급락을 시켜놓는데 미국의 종목들 저걸 놓고 봤을 때는 또 이게 급락 이제 신저가권을 거의 지금 위협하는 급락이다 하면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건 굉장히 나쁜 시그널인데 미국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또 속이는 급락이 나오면은 또 속이는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니까 알 수가 없다. 네. 예. 아, 현대차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예, 계속 내려가요. 현대차는 네.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네. 지금 양상들도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하나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죠. 이게 지금 1월달, 6월달 사이클이랑 너무 지금 유사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1, 2월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이 딱 한 요 정도 자리입니다.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만약 적점을 한번 깨는 투매 흐름들이 한 번 정도 나온다면은 거기는 오히려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뭐 큰 수익률 목표를 가져가긴 좀 어려울지라도 이거 물량을 받아야 되는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그냥 보인 게 오히려 신뢰도가 높을 수 있는 게 현재 장세이다. 또 그런 얘기들 되고요. 뭐 네이버 보면 오늘은 좀 급반등세,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혀 이게 그냥 엎어지기만 하고선 어떤 빠지긴 많이 빠져서 뭔가 반등 들어오면 셀 수도 있겠는데 하고선 차라리 누워 있는 위치, 거기가 그래도 먹을 거 있는 위치. 뭐 이게 추세적으로 며칠 오히려 수급이 붙는 양상들이 나온다 하면은 그래도 은근히 또 쏠쏠하고 그런 면들이 될 수 있고요. 뭐 셀트리온도 상당히 견조하고 좀 강한 양상들, 좀 쌍바닥스럽게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셀트리온의 지금 양상들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그래도 또 삼바랑 다른 거는 그거죠. 삼바는 중장기 월봉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점부에서 등락 과정들 이게 상당히 오래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 물론 삼바의 그 고점 등락은 연말과 연초 시장이 이제 또 완연한 바닥을 또 이제 확인을 한다? 아니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썩 나쁘지 않다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뚫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드렸던 얘기는 단기적인 주중의 차원, 그런 차원, 주중 이런 지금 낙폭 속에서 어떤 종목이 그래도 순환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5%, 10% 뭐 이렇게 단기 먹거리가 생길까? 그 관점에서 안 좋다는 얘기지. 삼바는 또 그 중장기적으로 이런 양상들은 또 좋은 건데 그 셀트는 또 중장기로 보면은 이제 낙폭 거의 또 이제 계속 지그재그 낙폭 2017년 이후에 지그재그 낙폭의 과정에 저점부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LG전자 보면 지금 그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상당히 또 강한 양상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또 이 누워 있고 소외된 양상들을 가져갔던 게 9월달 지금 말 이후 국면들인데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지금. 최근 시장 기조에 있어서는 계속 눕기만 했잖아요. 눕고 또 눕고 엎어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반등 나올까 말까, 반등 나올까 말까, 신저가 뚫을까 말까, 신저가 뚫을까 말까 하고선 계속 이렇게 누워 있는 양상들인데 오히려 먹거리가 나온다면은 LG전자 시장이 바로 막 이번 주 중 흐름에서 뭐 FOMC 전후 시점에 확 무너지면 또 이거지만 또 저점을 또 깨게 되지만 확 무너지지가 않는 양상 속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뭐 크게 오르지 않고 그냥 뭐 크게 빠지지만 않는 정도 양상이 나오면은 LG전자 같은 종목은 또 뭘 붙여줘요? 순환매 한 이틀 팍팍 붙여준다고요? 이틀 팍팍 붙여주면은 은근히 또 쏠쏠하게 퍼센테이지 그래도 단타거리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KTNG. 예? KTNG. 그리고 이제 KTNG. KTNG도 보면은 일봉만 보면은 이게 엄청 세고 좋구나. 굉장히 이게 이렇게 오래 연중 흐름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나 막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도 또 이게 다 양면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KTNG의 지금 또 월간 차트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눈물과 고통이 서려 있는 거죠. 보면 2015, 16, 17년도 거기에서 이제 헤드앤숄더 끼기에서 이렇게 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2003년 이후에 거의 뭐 미국 금융위기 때에도 비교적 견조했던 KT 엔진인데 여러분은 이 코로나 쇼크 그때 수직으로 빠지고 나서는 사실 여기 큰 장이었죠.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거의 한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장세에서 완전한 소외. 네, 네. 그러고선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꾸물꾸물 올라가 있는데 일간 차트에서는 딱 요거만 보이니까요. 요거만 보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여기도 굉장히 또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면들 맞아요.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현대중공업 되겠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낙폭 있고 낙폭에 대해서 아직 반등이 별로 없고 그런 양상이라 메리트가 또 있어 보여도 네. 여기가 아직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또 못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날수가 아직 지금 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반등만 나오려면은 또 이제 이 뭐랄까요 매물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지수가 바로 저점을 깨고 밀리는 그런 양상이 아닌 그나마 그래도 좀 버티는 양상이 된다면은 네. LG전자가 상대적으로 먹을 게 더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1분 남았대네. 네. 종목 많은데 지금 SD, 특징적으로 S, 하나만 딱 더 볼까요? 하나 솔루션 어떤 지금 거 막 볼까요? 펄어비스, 맞아요. 펄어비스랑 NC소프트 게임주 안에서의 지금 상대적인 그런 것들도 지금 받으려야 되고 네. 볼 게 많은데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또 못다한 이야기는 또 유튜브 예.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그래야겠네요. 그때 하기로 예, 하고 예. 지금 한 가지 종목만 딱 볼까요? 한 가지요? 네. 한 가지 못 보죠. 1분 동안에 어떻게? 예.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야기? 지금 그래야죠, 진짜 지금. 뒤에 볼 게 예.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지금. 맞아요. 예. 특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게임주라든지 또 올 연말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조선주라든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섹터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운용 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 밤 9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밤 9시. 자, 이제 11월 FOMC가 발표된 이후에 대변동 장세 특집 방송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 이후의 시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거 하면 저렇고 저런 거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모자랐던 점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운영현님이 오늘 전해주신 요 차트 분석하는 방법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운영현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